네,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평소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친구에게 내 의견을 막 피력하거나 수업 시간에 어떤 특정한 주제를 놓고 찬반 토론을 펼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순간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설득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 가장 긴장되는 설득의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면접 상황인데요. 짧게는 수개월 그리고 길게는 몇 년을 준비해온 취업의 성패가 달린 순간에 꽤 많은 지원자들의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면접관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입사원 채용을 담당하는 면접관들은 스펙을 놓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지만요.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오늘은 우리의 가치를 잘 어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송경화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스펙 시대인데 지금은 스토리팩 시대라고 조금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팩 시대가 어떤 거고 그 스펙이라는 결과보다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스토리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진짜 요즘은 자기소개서의 스토리, 어떤 스토리가 담겨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방법을 좀 잘 소개를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송경화 대표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칼럼니스트 그리고 강연가로 활동 중인 송경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사나 강연가들은 이렇게 프로필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저도 이 프로필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기 전에, 취업하시기 전에 이력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경력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런 것들을 저한테는 이제 스펙이 되는 겁니다. 네, 제 스펙이 별로 크진 않지만 저 스펙을 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오기 위해서 많은 과정들이 있었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나 그리고 면접을 보시는 분들도 이 스펙 관리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스펙 시대라기보다는 스토리팩 시대라는 얘기로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 혹시 스토리팩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아는데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요. 네, 스토리팩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아시는 분이 없다고 하시니까는 또 새로운 접근을 또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펙을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요, 나와요. 스펙이라고. 근데 이 스펙이 영어,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스펙이란 말이 없습니다. 스펙이라는 얘기가 지금 단어가 이제 축약이 된 우리나라의 신조어로 2004년도에 국립국어원에 이제 등재가 됐어요. 그 2004년도에 처음 이제 스펙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죠. 저는 스펙 1세대예요. 제가 학번이 01학번인데요. 스펙 왜 놀래세요? 네, 01학번인데 스펙이라는 1세대의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많은 분들이 몇 학번이시고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펙이라는 어떤 시대가 지금 많이 변화가 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펙이 그 2004년도에 처음 왔을 때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갑자기 스펙이란 단어가 딱 생긴 거예요. 제가 01학번이잖아요. 그렇죠? 졸업하는 동시에. 그랬더니 뭐지?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공개 채용이란 것도 많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우리 선배들, 그 선배들 19세기 후반,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이때 선배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추천장만 받으면 뭐 기업에 입사도 되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많은 시대가 많이 바뀌고 뭔가 변화가 있으면서 기업에서도 공개 채용을 하고 그럼 공개 채용을 하려면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스펙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200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학벌, 학점, 토익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졸업하고 갑자기 토익 학원을 다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같은 남자 동기들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너무 갑자기 입학하고 하고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방황하면서 학교 생활을 다시 시작을 했었어요. 그만큼 이렇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학벌, 뭐 어떤 경력, 토익, 학점 이런 것들이 다들 이제 경쟁이 생기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나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수준이 거의 다 비슷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다 나도 700점에 나도 800점에 나도 4.0에 4.5야. 다 이렇게 다 뭐 강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살짝 더 붙죠. 예, 어학연수도 갔다 와야 되고, 예, 자격증도 받아야 되고, 어떤 스펙이라는 게 굉장히 더 많아졌어요. 근데 2008년도에 최절정이 생겼어요. 지금은 이제 스펙이라는 게 이제 많이 없어졌던 단어가 됐는데 2008년 이후에는 예, 성형도 스펙이다. 예, 외모 지상주의 굉장히 강해지면서 예, 여러분 공감하시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 입학하셨을 때는 그 정도의 예, 시기가 왔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배낭여행을 갔다 왔는데 고등학생도 배낭여행을 오더라고요. 예, 저희 때는 있을 수 없는 예, 상상도 못하는 일들인데 그런 것들도 나름 개인의 어떤 역량을 키워보려고 하는 행동이겠죠. 예, 그만큼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좀 공감하세요? 예, 스펙 시대인데 여러분들 스펙은 어떠세요? 이렇게 딱 여쭤보면은 어떠세요? 예? 스펙이 뭐야? 예, 나는 어느 정도 갖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펙의 기준이 참 예, 사회가 변하고 또 세대가 변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근데 이 스펙은 결론 딱 결과 중심적이에요. 그렇죠? 결과 중심적이다 보니까 이 내용물, 이 과정이 빠진 거예요. 열심히 달려왔어요. 입사를 했는데 내가 했던 과정들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어렵게 취업 관문을 뚫고 이제 뭐 대기업이든 뭐 공무원이든 뭐 됐는데 퇴사를 하게 됐죠. 이직을 하게 되고. 그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결과, 너도 하고 나도 하는 모두가 똑같은 일률적인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해서 다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개인의 어떤 수준이나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개인의 어떤 그 진로 부분에서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입사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랑 안 맞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혼란, 딜레마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생활도 못하고 동료하고 관계도 조금 힘들고 뭐 직장 상사는 물론이고 이게 모든 울타리에서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어렵게 갔는데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스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이 스펙이 맨 처음에 우리가 생겼을 때는 인재상이라는 게 있어요. 스펙. 이 스펙이 결론은 나의 역량을 얘기하거든요. 너는 지금 뭐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니? 예, 너는 어느 정도의 어떤 커리어가 있니? 이걸 가지고 기업에 이제 공공기관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에 대입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취업을 준비할 때 그 가고 싶은 곳에 대해서 인재상을 클릭해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신 분들도 있고, 예. 예, 보통은 이렇게 써 있어요. 요즘 많이 그렇게 뭐 고객 중심의 감동, 그 다음에 도전하는 자, 맞죠? 예,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비슷해요. 예, 창의로운 인재상 뭐 이렇게 거의 써 있어요. 거의 대다수가 우리나라 100대 기업 아니면 10대 대기업 이렇게 보면요. 인재상이 거의 비슷해요. 물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이 인재상이 또 많이 바뀌었어요. 결국 한번 볼게요.
20세기형 인재상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부터 시작을 얘기해 보면 열심히 직장만 다니면 가장 좋은 인재상이었어요. 자, 그 무슨 얘기냐? 근태. 근태가 뭐예요, 여러분? 근무태도. 근무태도가 뭡니까? 예. 지각하지 않고, 예, 늦지 않고, 뭐 열심히 예, 다니고 이렇게. 이것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데, 맞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21세기형 제가 스펙 1세대 때는 예, 스펙, 커리어, 너 영어 얼마나 잘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뭘 어느 정도 잘하는데? 너 뭐 문서 작성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좋은데? 근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봤지만 직무에 따라서는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한 곳이 없는 것도 있어요. 맞잖아요. 토익 이만큼, 토플 이만큼 했는데 내가 가진 직무에서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아요. 과연 맞는 스펙일까요? 커리어일까요? 예.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 생각도 안 해보고 일단 무작정 일단 뭐 다 해봐 이렇게 해서 다 그 스펙을 쌓았지만은 사실은 21세기형 인재상 결론은 기업에서도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력서만 가지고 막 이런 거에 신경 썼지만은 많은 친구들이 면접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예. 면접을 왜 볼 것 같으세요? 왜 면접 볼까요?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네네. 사람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갖춰져 있는데 너 어떤 사람이야? 내가 너를 뽑을 만 할까? 예. 그리고 우리도 반대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저 회사를 갈 수 있는 곳인지 나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겠다라는 서로 상대성이 있는 것이 이제 바로 면접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면접을 가장 힘들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라 그러면은 막 심장 쿵덕쿵덕거리면서 막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면접을 많이들 이겨냈어요. 많이들 이겨내서 좀 잘하고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 인재상이 조금 더 바뀌었어요. 예. 지금 여기서 이제 말 한마디 해보세요 하면 말 못하실 분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방금도 굉장히 조리 있게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 면접이라는 거 결국엔 또 스피치잖아요. 이 스피치도 잘 하시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21세기 이후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인재상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VUCA라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변화되고 이 변화된 것들이 불확실한데 또 굉장히 모호하면서 복합적인 이런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많이 뭐 정보도 많이 있고 그 정보 속에서도 빠르게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은 좀 뒤처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그 기업체들이나 대한민국이 바라보는 인재상들은 어떤 변화에 이제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창의적인 건 물론이고 그렇게 하는 인재상을 원해요. 근데 그런 인재상을 원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진 게 스펙이란 게 아니라 경험이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많은 경험을 해봐야 많은 상황에서 많은 표현과 많은 이 아이디어로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도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 중심이 컨텐츠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거죠. 결국엔 한 사람 한 사람이 스토리가 있고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도전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해본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일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지금 이 시대점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스펙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들을 잠깐 접어주시고 스토리라는 것을 가져야 그게 나로 인한 컨텐츠가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제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컨텐츠가 되려면
여러분이 많은 경험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떤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예? 경험? 아르바이트도 좋고요. 예. 배낭여행도 좋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다 하셨어요? 아르바이트, 배낭여행? 짧게. 예. 도움이 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과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것도 해보는 것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하고 좀 안 맞지만 잠재된 나의 어떤 성향을 또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해볼 수 있는 것도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재상에 맞는 학벌이라든지 어떤 전공이 많이 안 맞았어요. 예를 들면 나는 뭐 경영학과인데 뭐 아예 다른 직종의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뭐 학교를 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이러지만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약간 점수에 의존해서 학교에 진학을 하는 편이긴 한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좀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컨텐츠가 되려면 나를 많이 파악을 해야 돼요. 맞죠? 네.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나에 대한 강점, 또 약점 이런 것들을 이제 과감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어울려서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게 바로 역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결론이라고 얘기했어요. 스토리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결과에서보다는 이 과정에 더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과정 속에 나를 공부하고 내가 이런 어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고 어떤 것을 준비를 하고 그 상황과 그 도전 중심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감정 그리고 내가 어떤 성찰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주변에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교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결과입니다. 그 과정의 결론은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볼 때도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팩에 강한 사람이 말을 더 잘하고 자신이 있어요. 그쵸? 그냥 맹목적으로 막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지금 나는 이런 걸 못하지만 이런 걸 좀 더 도전해 봐야겠어.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 사람은 이 머릿속에 남겠죠. 그러면 이런 면접 자리에서나 이제 얘기를 할 때 나만의 스토리텔링으로 스피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요즘은 더 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스펙, 이 결과 이거보다는 지금 2017년도는 이 스토리팩으로서 스토리가 나에게 어느 정도 얼마만큼 갖춰져 있고 나의 최강의 컨텐츠는 뭘까? 내가 만약에 20살을 살아왔으면 27살을 살아왔으면 내가 27년 동안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나의 색깔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스토리가 바로 여러분이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 스토리가 결국엔 컨텐츠고 이 컨텐츠는 나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이게 바로 요즘 얘기하는 스토리팩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스펙보다 스토리팩 시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스토리가 정말 나만의 무기가 될 텐데요. 이렇게 내 자신이 콘텐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실 때 있잖아요. 내가 어디 장소를 가고 뭐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할 때
나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없게 되면요. 어떤 곳에 가서도 주눅들게 되고 네, 막상 입사를 하게 돼도 신입사원들이 만약에 50명, 100명이 있어도 있잖아요. 선뜻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못하게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그 스토리 팩, 이제 컨텐츠가 되려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대학교 때도 별명이 이제 1번 나대기였어요. 참 잘 나댄다고. 예. 그래서 무용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에 좀 안 맞는 사람이었죠. 저는 유년기 또 청년기 그리고 이런 게 굉장히 조금 성향이 많이 바뀌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제가 아까 이제 강의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경험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스스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 매일 일기를 쓰고 일기를 보게 돼요. 그러면 변화된 저를 다시 발견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모아지니까 그냥 이 자체가 저의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도 저는 숱한 경험을 통해서 많은 실패를 거듭한 좀 이색적인 특이한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저는 일반적으로 막 학교를 다녀가지고 취업을 하고 전공을 살려고 이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 자체도 내가 이 그대로 단점도 그대로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되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할 수 없는 일까지도 굉장히 많은 도전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예를 들어 주신다면 좀 성향과 맞지 않았는데 네. 이런 일까지 도전해봤다 이런 경험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무용을 하고 이제 바로 첫 직장에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조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학교 총장실에 이제 비서를 또 하게 되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은 그런 어떤 정적인 수동적인 업무에 안 맞잖아요. 그 제가 왜 이 사회의 어떤 그리고 어른들의 시선에 맞게끔 제가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지 저 혼자 굉장히 이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뭘 하게 됐냐면 그 나이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에요. 국토대장정을 가게 됐어요. 10년 전에 국토대장정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대기업에서 나오는 음료, 그 국토대장정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그 팀을 짜서 루트를 정해서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는 아주 신생 업체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나이가 조금 많다는 이유로 이 팀원 대원이 아니라 팀장 같은 걸 시킨 거예요. 제가 끌고 가는 이 130명을 이 통영이라는 곳에서 임진각까지 이 모든 친구들을 다 데리고 가야 저의 목표를 다 본분을 다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 사회적 시선에 좀 짓눌려 있고 어른들의 기대에 이제 살리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다면 130명의 어떤 리더가 되고 밥도 내가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도 모르는 수많은 역량이 이제 발휘가 되더라고요. 극한 상황에 부딪히니까 저의 모든 경험들이 예전에는 몰랐던 게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토대장정을 완주는 했지만 완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많은 강점을 가지고 발견을 하고 그 힘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어요. 저에게 가장 큰 스토리죠, 이게. 오히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 그렇죠. 속에서 숨겨뒀던 나의 역량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봤던 것들 그리고 남이 하는 것들을 통해서 조금 벗어나서 있잖아요.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접근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요. 내가 모르는 모습들 분명히 나옵니다. 이 경험을 스토리로 만드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신데 사실 그런 점이 또 궁금해요. 경험은 또 따지고 보면 또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그 모든 걸 스토리로 만드는 과정이 되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스토리로 좀 잘 만들고 풀어내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 아까도 이제
스토리팩을 하려면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스토리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는 가족들,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의 강자가 되려면은요. 어려운 자리에서 좀 얘기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좀 편안한 자리에서 있잖아요. 남은 모르는데 나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예, 계속 되새기시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방법인 거죠. 예. 남들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눈치가 빠른 사람은 친구랑 대화를 하면 야, 너 왜 이상하다? 예, 너무 갑자기 논리정연하게 말한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이게 나의 어떤 트레이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한 얘기, 이 스토리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그 다음에는 남한테 가르쳐주는 방법.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는 제가 한번 여기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라고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요. 조금 더 많이 강해지면서 이 스토리에 어떤 힘이 생기죠. 이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으니까 그쵸? 이 이야기에 효과가 있을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네. 오늘 굉장히 좋은 팁들을 많이 얻어갈 수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도 대표님의 강연이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도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